한국에 K9 자주포가 없었다면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핀란드 군사 전문가 에리크 살로넨의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분석한 방송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핀란드, 인도, 호주, 루마니아 등 세계 10개국이 앞다투어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고 있을까요? 중국산보다 더 강하고 프랑스산보다 더 믿을 수 있는 한국 방산의 숨겨진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육군 예비역 중령이자 방위산업 자문위원인 에리크 살로넨입니다. 북극의 추운 지역과 산악지형에서 여러 자주포를 운용해봤지만 한국의 K9만큼 믿을 수 있는 무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군 경력은 20년이 넘습니다. 핀란드 국방대학에서 포병 전술을 가르쳤고 실제 현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긴 국경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동안 소련제 자주포, 스웨덴제 보포스 자주포, 프랑스의 카이사르 자주포까지 다양한 자주포를 다뤄봤습니다. 각각의 무기가 장단점이 있었지만 어느 것도 K9의 종합적인 성능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핀란드는 지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1340km에 달하는 긴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러시아의 침략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항상 수적 열세를 질적 우위로 극복하는 전략을 고민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9 자주포는 우리에게 완벽한 답이었습니다. 2013년 저는 처음 K9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원의 시험장에서 K9이 45도가 넘는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진흙탕을 쉽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격 시험에서 K9은 4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고 연속 사격할 때도 차체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발사 후 빠르게 자리를 옮기는 능력이 뛰어났는데 이는 현대전에서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면 곧바로 반격을 받기 때문에 쏘고 나서 빨리 이동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핀란드로 돌아와 저는 국방부의 K9 도입을 강력히 추천했고 2017년 우리는 마침내 K9 자주포 48대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에서 왜 한국산 무기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그런 의문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영하 30도의 극심한 추위에서도 K9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나토 훈련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국방자문위원으로서 다른 나라들에게도 K9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분쟁에서 K9의 존재가 보여준 위압감은 제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중국산 자주포와의 대결에서 K9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이는 단순한 무기의 승리가 아닌 기술력과 신뢰성의 승리였습니다. 요즘 세계 여러 나라가 전쟁 대비를 강화하면서 무기 구매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9은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K9이 어떻게 현대 전장에서 판도를 바꾸는 무기가 되는지 그리고 왜 핀란드를 비롯한 10개국이 이 무기를 선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K9은 단순한 화력 지원 수단을 넘어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전력이자 미래 전쟁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핀란드는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저희 핀란드는 추운 북유럽의 작은 나라로 러시아와 1340km의 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방입니다. 특히나 러시아와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전쟁을 치렀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토를 빼앗기기도 했죠. 핀란드는 오래전부터 핀란드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마치 미운 털이 박힌 이웃집 옆에 사는 느낌이랄까요? 항상 조심하고 항상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리의 안보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는 고민 끝에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를 가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이었습니다. 둘 다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는 결정이었지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했습니다. 당시 일부에서는 왜 유럽산이 아닌 한국산을 선택하느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해보니 그 의문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K9을 무칼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핀란드어로 망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무기는 이름처럼 강력했습니다. 트랙터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혹한에서도 K9은 거뜬히 움직였죠. 저는 직접 K9 훈련 현장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우리 핀란드 병사들이 보여준 반응은 대체로 이랬습니다. 이 무기는 정말 믿을 수 있습니다. 병사들은 때로 장비에 애정을 담아 별명을 짓곤 하는데 K9은 눈 속의 괴물, 북극의 폭풍 같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올해 초 우리는 나토에 정식으로 가입했고 라바야르비 훈련장에서 열린 나토 다이내믹 프론트 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이때 K9 무카리가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장비와 나란히 훈련할 때도 K9은 전혀 뒤처지지 않았고 오히려 몇몇 면에서는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핀란드형 K9은 우리 환경에 맞게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표준 탄약으로 40km 이상, 로켓 보조 탄약으로는 최대 50km까지 사격이 가능합니다. 15초 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고 분당 8발까지 연속 발사할 수 있죠. 최고 속도는 시속 67km로 넓은 핀란드 영토에서 빠르게 이동하기에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극한의 추위에서도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핀란드의 겨울은 정말 춥습니다. 영하 2030도는 기본이고 때로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런 추위에서 많은 무기 시스템들이 작동을 멈추곤 합니다. 하지만 K9은 이런 혹한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K9의 도입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핀란드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우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음이 매일 증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중고 K9 자주포 38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기존 K9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줍니다. K9은 마치 믿음직한 가정용 트랙터 같습니다. 농부들이 잘 작동하는 트랙터를 발견하면 같은 모델을 또 구매하는 것처럼 우리도 K9이 좋아서 더 사기로 한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 K9을 도입했을 때 자주포에는 한글로 된 점검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이 한글 글씨를 보며 호기심을 보였고 일부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나서기도 했죠. 이제 핀란드 군대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K방산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습니다. K9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이자 독립을 수호하는 든든한 망치입니다. K9 자주포가 있기에 우리는 더 안전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K9의 성능이 입증된 것은 핀란드에서만이 아닙니다.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분쟁에서 K9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핀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K9의 성능을 실전에서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입니다. 지난 5월 카슈미르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해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무력 분쟁이 터졌습니다. 양국은 3일 만에 휴전했지만 당시 상황은 전면전 직전까지 갔습니다. 인도가 파키스탄 군사시설을 대대적으로 공습했고 양국 모두 핵무기를 갖고 있어 세계는 큰 걱정을 했습니다. 이 분쟁에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인도의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와
파키스탄의 중국산 전투기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산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에 프랑스산 라팔이 격추되었고 이는 서방 군사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싸움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은 땅에서 벌어진 자주포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이전 분쟁에서 파키스탄군은 중국산 SH-1 자주포 36대로 인도 진지를 공격했습니다. 인도군은 이에 한국산 K9 자주포 10대로 맞서 싸웠습니다. 수적으로는 파키스탄이 3.6배나 많았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가 적은 K9 자주포는 4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반면 중국산은 여러 번 쏘아도 제대로 맞히지 못했습니다. 한국산 자주포가 중국산을 완전히 이긴 것입니다. 이 경험 후 인도는 K9 자주포를 더 많이 사기로 했습니다. 처음 10대를 도입한 후 바지라라는 이름으로 90대를 인도 현지에서 만들어 총 100대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022년에 추가 주문을 해서 지금은 총 400대를 갖고 있거나 주문 중이라는 점입니다. 인도는 이 자주포들을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까지 배치했습니다. 인도 신문들은 K9 자주포를 킹콩이라고 부르며 그 힘을 칭찬했습니다. 인도 육군 고위 장교는 K9 바지라는 사막의 모래폭풍과 더운 날씨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도의 험한 지형에서도 K9이 잘 움직인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이는 산이 많은 한국에서 개발된 K9의 강점이 그대로 발휘된 결과였습니다. 지난 5월 분쟁에서도 인도군은 K9 자주포 100대를 최전선에 배치해 중국산 자주포에 맞섰습니다. 이번에도 K9은 정확한 사격으로 파키스탄군 기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민간 위성 회사가 찍은 폭격 후 사진을 보면 인도가 파키스탄에 더 큰 피해를 준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어떤 무기가 더 많은 피해를 줬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전에서도 자주포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비싼 첨단 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가 주목받는 시대에도 전통적인 포병 화력이 여전히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제가 직접 인도를 방문해 K9을 사용하는 인도 포병대를 만났을 때 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한 K9의 장점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날씨에서도 K9은 예상대로 잘 작동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무기라도 실제 전투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뢰성은 제가 있는 핀란드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제 우리 핀란드가 왜 K9을 선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K9 자주포의 성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것이 뛰어나다입니다. 최대 사거리 40km, 15초 내에 3발을 발사할 수 있는 빠른 속도, 여기에 시속 67km의 기동력까지 갖췄습니다. 미국의 M109A6 팔라딘, 영국의 AS90 브레이브 하트보다 사거리와 정확도가 더 좋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독일 PGH-2000 자주포와 비교해도 성능이 크게 뒤처지지 않으면서 가격은 절반 수준이니 가성비로는 오히려 K9이 앞섭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에서 중국산 자주포와 K9의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중국산은 여러 번 쏘아도 목표물을 제대로 맞히지 못했지만 K9은 첫 발부터 정확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첫째, K9은 안정적인 사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의 훈련 영상을 보면 포탄을 발사할 때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이는 사격 반동을 줄이는 장치와 차체 서스펜션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차체가 흔들리면 연속 사격 시 정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반면 K9은 사격 시 차체가 거의 흔들리지 않아 연속 사격도 정확합니다. 둘째, K9은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무게가 47톤이나 되지만 1000마력 디젤 엔진과 특수 서스펜션 덕분에
험한 지형도 거뜬히 넘어갑니다. 고속 주행 중에도 급정거가 가능해 전장에서 빠르게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사 후 이탈 능력이 뛰어난 이유입니다. 셋째, K9은 극한 환경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인도의 바지라는 45도가 넘는 사막, 더위에서도 핀란드의 무카리는 영하 30도의 혹한에서도 작동이 완벽합니다. 이런 신뢰성은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K9의 뛰어난 성능 때문에 인도는 초기 도입한 10대에 더해 K9, 바지라티라는 이름으로 90대를 추가 생산했고 현재는 400대까지 늘렸습니다. 중국은 인도가 K9 자주포를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중국 최대 SNS인 시나웨이보에서는 인도가 최근 배치한 K9 자주포는 중국의 신형 자주포에 비해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의 PLGO 자주포는 겉보기에는 인상적인 사양을 갖추고 있지만 실전 성능은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 작동 영상을 보면 발사 시 차체가 심하게 요동치고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반면 K9은 실전에서 그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K9은 북한의 공격에 빠르게 대응해 적 포진지를 침묵시켰습니다. 인도는 이제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까지 K9 자주포를 배치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중국이 K9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K9을 도입한 국가들이 대부분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호주, 그리고 최근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까지 K9은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는 국가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K9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K9A1 버전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 위성 항법 장치 GPS, 야간 잠망경, 보조 동력 장치 등을 장착해 더 정확하고 빠른 사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앞으로 나올 K9A2는 발사 속도가 50% 더 빨라지고 K9A3는 완전 무인화를 통해 사거리 71,100km, 분당 10발 발사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발전은 K9이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자주포 자리를 지킬 것임을 보여줍니다. 반면 중국산 무기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전에서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에서 보여준 K9의 압도적 성능은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중요한 사례입니다. 제가 만난 인도 장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PLG-5 자주포를 자랑해도 실전에서 보여준 성능은 K9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중국이 스스로 약점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중국 북방공업이 공개한 PLG-5 훈련 영상을 보면 포탄을 발사할 때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우리 핀란드 포병 교관들은 이 영상을 보고 저렇게 흔들리면 연속 사격은 불가능하겠군요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면 K9은 47톤이라는 무게에도 발사 시 차체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오래된 승용차와 최신형 고급차의 차이와 같습니다. 둘 다 목적지에 도착할 수는 있지만 승차감과 안정성은 하늘과 땅 차이죠.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에서 중국산 SH-1은 여러 번 발사해도 목표물을 제대로 맞히지 못했습니다. 반면 K9은 첫 발부터 정확했습니다. 경험 많은 포병 장교라면 이런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정확도와 신뢰성이 생사를 가르니까요.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중국은 곤란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특히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K9 자주포를 배치했다는 발표는 중국에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2021년 인도군은 K9 자주포 3대를 히말라야 고원 지역에 시험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K9이 정상 작동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중국군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인도 포병사령관 타룬 쿠마르 찰라는 우리는 K9 자주포가 더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도는 400대의 K9을 보유하거나 주문 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영향권이라 여겼던 국가들이 하나둘씩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2020년에 K9 자주포 30대를 도입했고 최근에는 루마니아까지 54대를 주문했습니다. 더 골치 아픈 것은 K9이 계속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K9A1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 위성 항법 장치, 야간 잠만경 등을 추가했습니다. K9A2는 발사 속도가 더 빨라지고 K9A3는 사거리가 7만 100km로 늘어납니다. 이는 레이스에서 한 선수가 계속 속도를 올리는데 다른 선수는 따라가기도 벅찬 상황과 비슷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며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가 진짜 좋은 무기다. K9은 연평도 포격전, 인도-파키스탄 분쟁 등 실전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반면 중국산 무기는 겉모습과 스펙은 좋아 보여도 실전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핀란드가 K9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신뢰성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에게는 실전에서 확실히 작동하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카탈로그의 화려한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느냐 여부니까요. 결국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은 한국과 중국의 방산 기술력을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K9 자주포는 중국산 무기를 압도했고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로서 이 결과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K9은 정말 뛰어난 무기니까요. K9 자주포가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저는 군사 전문가로서 그 성공 비결을 4가지로 꼽고 싶습니다. 어려운 말 대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K9은 방호력이 뛰어납니다. 쉽게 말해 총알과 포탄으로부터 승무원을 잘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K9은 탱크처럼 튼튼한 장갑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이나 프랑스의 자주포는 대부분 트럭 위에 포를 얹은 형태라 적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옛날에 제가 미군과 훈련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군 병사가 K9을 보더니 저건 자주포가 아니라 포를 장착한 탱크 같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K9은 적의 기관총 사격이나 포탄 파편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합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싸울 수 있는 법이니까요. 둘째, K9은 어떤 지형에서도 잘 달립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에서 개발되어 험한 길도 거뜬히 올라갑니다. 진흙탕이든 모래사막이든 눈 덮인 들판이든 문제 없습니다. 이 점이 특히 인도가 K9을 선택한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K9 시험 주행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45도가 넘는 가파른 언덕을 K9이 오르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산악용 오토바이처럼 거침없이 올라갔죠. 이런 기동력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든 빨리 위치를 바꿀 수 있어야 적의 반격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셋째, K9은 불을 정말 잘 뿜어냅니다. 15초 동안 3발의 급속 사격이 가능하고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6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발사 후 이탈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포탄을 발사한 후 빠르게 자리를 옮겨 적의 반격을 피하는 능력이죠. 옛날에는 자주포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포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레이더 기술이 발달해서 포탄이 날아온 방향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쏘고 나서 빨리 도망가는 능력이 중요해졌죠. K9은 발사 후 30초 이내에 위치를 바꿀 수 있어 생존율이 매우 높습니다. 넷째, K9의 가장 큰 비결은 현지화 전략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국에서 일부 부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수입국에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도 배울 수 있어 모두가 이득인 거죠. 인도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인도는 초기 10대만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하고 나머지 90대는 현지에서 조립했습니다. 덕분에 인도 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인도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무기라는 자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터키, 폴란드도 비슷한 방식으로 K9을 도입했습니다. 이 전략은 자동차 회사들이 해외에 공장을 세워 현지 시장을 공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냥 수출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만들면 일자리도 생기고 애국심에도 호소할 수 있죠. 한국은 이런 마케팅을 정말 잘했습니다. K9의 가격 대비 성능도 뛰어납니다. 독일의 PGH2000은 약 100억 원인데 비해 K9은 40억 원 수준입니다.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 이하니 어느 쪽을 사겠습니까? 특히 예산이 제한된 국가들에게 K9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K9은 10개국에 수출되었습니다. 터키, 폴란드, 인도, 호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집트 등이 K9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루마니아도 K9 자주포 54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를 K9이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며 많은 무기를 봤지만 K9처럼 균형 잡힌 무기는 드뭅니다. 값비싼 첨단 무기는 많지만 가격과 성능의 균형이 이렇게 좋은 무기는 찾기 어렵죠. 그래서 K9은 수출 경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바이어들이 K9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무기는 신뢰할 수 있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실전에서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군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셈이죠. K9의 글로벌 성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K9 자주포의 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최근 루마니아도 K9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K9은 벌써 10번째 수출국을 확보했습니다. 터키,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까지요. 한국산 무기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시대가 왔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자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주포 중에서 한국의 K9를 선택했죠.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54대와 K10, 탄약 운반차 36대를 포함해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얼마나 큰 결정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업에 독일의 자주포와 터키의 푸투나이도 경쟁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독일 제품은 생산 속도가 느리고 가격이 비쌌습니다. 결국 K9의 합리적인 가격과 검증된 성능이 승리한 것이죠. 루마니아 군인들이 K9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NATO 북 대서양 조약기구 국가 간 상호운용성입니다. 이미 폴란드,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가 K9를 사용 중이니 군사훈련이나 부품 조달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있었죠. 제가 루마니아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자주포를 비교했습니다. K9은 마치 좋은 승용차처럼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으면서도 탱크처럼 튼튼하더군요. 게다가 가격까지 합리적이니 더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K9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K9A1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 위성 항법 장치 GPS, 야간 잠만경, 보조 동력 장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구형 자동차에 최신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를 장착한 것과 같죠. 덕분에 더 정확하고 빠른 사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나올 K9A는 더 놀랍습니다.
발사 속도가 50% 빨라지고 자동장전 시스템으로 승무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는 자동화 기능을 갖춘 최신 자동차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먼 미래에는 K9A3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버전은 완전 무인화를 통해 사거리 7만 100km, 분당 10발 발사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율주행차처럼 무인으로 작동하는 자주포인 셈이죠. 이런 지속적인 발전은 K9이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K9의 성공은 한국 방산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이제 K9뿐만 아니라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레드백 장갑차 등 다양한 한국산 무기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K9 구매에 이어 차기 보병 전투장갑차로 한국의 레드백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K9를 통해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믿고 산 고객은 다음에도 같은 브랜드를 찾게 마련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안보 불안으로 군 현대화에 큰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능은 좋으면서 가격은 합리적인 한국산 무기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핀란드 군인으로서 K9의 성공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좋은 물건을 잘 골랐다는 증거니까요. 앞으로도 한국과 핀란드, 그리고 K9을 사용하는 모든 나라들이 함께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랍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훈련하며 더 나은 방위 체계를 구축해 나갑시다. K9이라는 공통 분모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무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우리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주로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무기 강국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산 K9이 유럽 전역에서 활약하고 있으니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K9의 성공 스토리는 한국의 산업 발전 과정과도 닮았습니다. 1960년 70년대에 한국은 자동차, 선박, 전자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했었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방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미국 무기를 들여왔었지만 이제는 자체 개발한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이 차지한 비율이 48%에 달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중국의 자주포 수출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K9이 더 많이 팔렸다는 뜻입니다. 축구로 치면 한 팀이 리그 전체 골의 절반을 넣은 셈이니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그 비율이 7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K9 수요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추가 주문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루마니아까지 합류했습니다. K9의 인기 비결은 뭘까요? 저는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느냐입니다. 아무리 멋있고 화려한 무기라도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K9 연평도 포격전, 인도 파키스탄 분쟁 등 실전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K9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인도의 뜨거운 사막에서도 핀란드의 혹한에서도 문제없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북극에서도 사하라 사막에서도 고장 없이 달리는 차를 만든 셈이니까요. K9의 성공으로 한국은 이제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9뿐 아니라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 등 다양한 한국산 무기들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의 장점은 적절한 성능의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는 성능은 좋지만
너무 비쌉니다.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 무기는 가격은 싸지만 성능과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한국 무기는 그 중간에 위치해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 저는 요즘 세계 각국 군사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어떤 무기를 만들지?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어떤 무기가 가장 좋을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만큼 한국 방산의 위상이 높아진 것입니다. 특히 K9은 한국 방산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K9이 좋다면 다른 한국 무기도 믿을 수 있겠군이라는 인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마치 한국 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한국 전자제품, 한국 가전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진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핀란드로 돌아와 K9에 대한 만족감을 전할 때마다 다른 나라 군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입니다. 이제는 K9을 사용하는 국가들끼리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모임까지 생겼습니다. 마치 동창회처럼 말이죠. 저는 군사 전문가로서 K9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합니다. 계속되는 성능 개량과 시장 확대로 K9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자주포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은 한국 방산에 더 큰 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훌륭한 무기를 만들어준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9 덕분에 핀란드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더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류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독 노을이었습니다.